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인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평생 모아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실버타운에 입주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충격 받으실 거예요. 남편과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죠. 그렇게 40년을 알뜰살뜰 모은 돈이 5억 정도 됐어요. 아이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왔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실버타운 광고를 봤어요. 깔끔한 시설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살아볼까?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불안하니까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경기도에 있는 꽃동네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어요. 입주비가 1억 5천만 원, 월 관리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견학을 갔을 때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뭔가 이상했어요. 의료 관련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려 했는데 담당자가 자꾸 다른 얘기로 돌렸어요.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때는 친절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입주한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정원을 산책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눴죠. 여보, 우리 잘 결정한 것 같아. 남편도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가끔 속이 메스꺼웠어요. 실버타운 의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혈압만 재더군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게 답이었어요. 진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더라고요. 며칠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죠. 다시 의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중년 남자 의사가 있더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요. 며칠째 이런 상태예요. 의사는 청진기로 가슴 소리만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감기 몸살 같은데 약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그렇게 감기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걸을 때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말도 어눌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 병원에 가보자. 하지만 저는 실버타운 의사를 믿었어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고 광고했으니까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괜찮아요. 며칠 더 보면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화장실 가다가 벽에 기대야 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의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내가 너무 이상해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해져요. 의사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운동 좀 하시고 영양제나 드세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었죠. 여보.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더니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얼굴이 왜 이래?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남편이 곧바로 의무실로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그 20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환자분 들리세요? 구급대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대답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CT 촬영을 했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뇌출혈이라고요? 실버타운 의사는 감기라고 했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내가 뇌출혈이라고요? 네. 이미 상당 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병원에 오지 않으셨나요? 남편이 실버타운 의무실에 몇 번 갔다고 설명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식이 또렷했던 잠깐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남편 말을 듣고 큰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고집을 부린 게 후회됐던 것 같아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만약 초기에 오셨다면 이런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억울했어요. 초기에 안 온 게 아니라 실버타운 의무실에서 제대로 진료를 안 해준 거잖아요. 남편이 실버타운에 따져봤어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어르신이 증상을 제대로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진료 기록을 요구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 의사는 정식 의사가 아니었어요. 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주 3일만 나오는 파트타임이었어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제가 받은 감기약은 그냥 종합 감기약이었는데 뇌출혈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혈관을 더 약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재활치료도 받고 언어치료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왼쪽 팔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 반응이 냉담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괜히 돈만 날린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비만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실버타운 입주비로 1억 5천만 원, 병원비 2천만 원,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벌써 2억이 훌쩍 넘었어요. 남편도 많이 늙었어요. 제 간병을 하느라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깨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아팠어요. 실버타운의 책임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허위 의료진 배치, 의료과실, 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측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거든요. 환자분이 기존 병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서 원래 그럴 수 있다. 이런 말들만 반복했어요. 1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겼습니다.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든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무엇보다 제 건강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예전의 건강한 몸이었거든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몸 말이에요. 실버타운은 결국 폐업했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피해자들은 각자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갔고 잃은 건강과 돈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에서 나온 후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평범한 곳이에요.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순덕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할머니도 화이팅이에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때 남편 말을 듣고 큰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실버타운 의사를 믿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의사가 말하길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중에 쟤처럼 회복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제 간병을 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의지하며 살아야겠어. 맞아요.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해 주더라고요. 큰아들이 가끔 병원에 데려다 주고 큰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줘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버타운 선택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만 보고 덜컥 결정했으니까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는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계약서의 세부 조항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고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실버타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의료진이 정말로 상주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의 의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무엇보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남편 말을 듣고 큰 병원에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예전처럼 건강했을 때의 꿈을요.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고 아이들과 여행 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꿈에서 깨면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아요.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남편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가끔 아이들이 안부 물어보고. 이것도 행복이라면 행복이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요즘에는 글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는데 지금은 제법 읽을 만해졌어요. 제 경험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실버타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해요. 저처럼 광고만 보고 덜컥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곳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도 재활치료는 계속 받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요. 목표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목표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에요. 남편과 저는 이제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감사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하며 안도해요.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